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멸망으로 이끄는 리더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초나라 회왕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등장할 때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으로 또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적국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3대 강국에서 전혀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로 변하고 말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초회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는 초나라가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전국시대에 7개 나라가 있는데요. 연나라, 초나라, 제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이렇게 7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진나라와 초나라와 제나라 이 세 나라가 강국이었습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굉장했죠. 이 강성한 국가의 군주로 그리고 초나라 역사상 가장 국가가 발전한 시기에 임금이 된 초회왕은 인근의 위나라도 격파하고 또 제나라와 연합해서 진나라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합종연횡 중에서 합종서를 써서 진나라를 견제했습니다. 초나라 회왕은 자기의 신하였던 공소년을 각국에 보내서 설득을 했습니다. 진나라를 막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된다. 우리가 연합해서 진나라를 격파해야 된다. 저 진나라는 서쪽에 있는 오랑캐 국가로 이 중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걸 막아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제외한 6개 국가와 또 진나라 서쪽에 있던 부족인 의거라는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7개 국가가 진나라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종책을 먼저 초나라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각국의 왕들이 초회왕을 합종장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7개 국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된 거죠. 그런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진나라를 제대로 공격도 못 해보고 결국은 이 7개 연합군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나라와 초나라는 진나라의 위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고곡이란 땅을 빼앗아 왔습니다. 진나라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인 제나라와 초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네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장이라는 사람이 계책을 냈습니다. 폐하, 우리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것을 제가 한 나라 한 나라씩 가서 설득해서 합종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합종으로 해서 군대 공격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관계들은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야만 했습니다. 장이가 초나라에 가서 회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동맹을 깨시면 우리 진왕께서 초나라와 동맹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상지역 600리 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미끼였습니다. 근데 초회왕이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는 어떻게든지 제나라와 초나라의 동맹을 깨야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회왕은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600리 땅에 미혹이 돼서 결국 제나라와 단교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교만 했어도 되는데 사신한테 서신을 보내서 제나라 왕을 욕까지 합니다. 그러니 동맹이 완전히 깨졌죠.
자기네를 구원해주고 자기네를 지원해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군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초회왕처럼 어리석은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회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나라랑 우리가 한편이 됐다. 그런데 진나라가 정말 한편이 된 것일까요? 진나라의 왕은 장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초회왕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다. 국가 간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땅을 준단 말이냐. 맞습니다, 폐하. 그래서 초나라에서 땅을 달라고 사신을 보내니까 장이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장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회왕께서 잘못 들으신 것이다. 어떻게 600리 땅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원래는 6리를 주려고 했다.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600리라고 했는데 6리라는 말로 잘못 들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 장이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초나라 사신은 돌아와서 회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폐하, 저희가 속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회왕은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했죠. 근데 진나라야 이미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초나라를 제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단양이라는 곳에서 초나라를 격파합니다. 그 뒤에도 3번이나 더 초회왕이 공격을 하지만 3전 3패 끝나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또 본인의 욕심이 너무 컸던 것이고요. 이러한 리더를 만나면 강성했던 나라에서 아주 약한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나라와 한나라와 위나라가 연합을 해서 약해진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성을 8개나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진나라가 또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역시 성을 여러 개 뺏어갔습니다. 참 초나라는 동쪽에서 뺏겨, 서쪽에서 뺏겨, 북쪽에서 뺏겨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땅을. 엄청나게 방대한 땅이었는데 점점 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떴습니다. 진나라의 왕이 초회왕한테 제의를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땅을 빼앗았는데 이걸 돌려줄까 하오. 그러니 무관이라는 곳에서 만납시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충신, 굴론이 반대를 합니다. 폐하, 이건 진왕의 계책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아느냐? 내가 가서 반드시 땅을 찾아오겠다. 이런 바보 같은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건 군대를 끌고 무관이란 땅에 갔습니다. 진나라는 이미 초나라 군대가 올 걸 알고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결국 진나라한테 회왕이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머나먼 함양 땅으로 끌려갑니다. 참으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죠. 회왕이 감옥에 이제 끌려 들어가니까 진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요구하는 땅을 준다고 여기 서약서에다 쓰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래도 군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땅은 못 주겠다. 내가 그동안 계속 속았는데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이 들면 뭐합니까? 이미 감옥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초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로 왕을 세웁니다. 회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3년 후에 탈옥을 합니다. 탈옥에 성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미 초나라로 가는 국경을 완전 폐쇄했기 때문에 인근 조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나라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한테 빌미를 줘서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조나라 국왕은 미안하지만 당신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진나라 군대한테 다시 잡혀서 함양 땅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함양에 온 회왕을 본 진왕은 껄껄 웃으면서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냐? 너 내가 요구한 대로 다시 서약서에 서명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놔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회왕은 결국 거절했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임금이고 속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군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은 진나라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성한 시기에 국왕이 돼서 국가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상대편의 말에 속아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옛 중국에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옛날에도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정말로 흥성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었던 그리고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초회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